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라운 기사 내용은 엔비디아의 미래는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칩에 달려있다. 그리고 해리스가 트럼프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엔비디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개발 중인 차세대 칩인 블랙을 이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칩이 과연 엔비디아에게 축복일지가 아니면 큰 부담이 될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과연 엔비디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엔비디아는 현재 AI 칩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AI의 발전은 상상을 초월하며 이 중심에는 엔비디아의 혁신적인 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최신 칩 블랙을은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트랜지스터 수는 무려 2080억 개에 달하며 크기도 기존 칩보다 2배나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칩을 만드는 데에는 엄청난 도전이 따릅니다. 단순히 칩을 크게 만든다고 성능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포함한 만큼 각 부분의 완벽한 작동이 필요하고 하나의 결함이 전체 칩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엔비디아는 최근 블랙을 칩 제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와 생산 지연을 겪고 있으며 이는 최근 분기 보고서에서 9억 800만 달러의 공제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엔비디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랙을 칩의 디자인을 일부 변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락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엔비디아만의 것이 아닙니다. 칩 제조 업체들이 성능을 높이기 위해 점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고 칩 크기를 키우면서 제조 복잡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더 나은 성능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일까요? 아니면 너무 큰 부담이 될까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블랙을 칩의 크기와 성능을 자랑하며 이 칩이 물리학의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이 엔비디아의 미래를 밝게 할지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블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큰 도전을 감수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엔비디아의 노력이 성공할지 아니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소식은 현재 미국 정치에서 뜨거운 이슈인 2024년 대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선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48%의 지지를 얻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1%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무소속 및 제3당 후보를 포함한 상황에서도 해리스가 2%포인트 앞서고 있는데 이는 오차 범위 내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결과가 중요한가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것은 그녀가 바이든 행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해리스를 미국 근로자를 위해 싸우는 후보로 보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리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긍정적 이미지가 점차 확립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 문제에서 트럼프에 비해 약세를 보였던 점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여전히 경제 문제에서 해리스보다 8포인트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이는 작년 말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약 20포인트 우위를 점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좁혀진 수치입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주요 이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제 문제, 처리 능력에서 여전히 해리스 부통령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도는 여전히 높아 53%의 유권자가 그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는 주요 변동주에서 해리스보다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 2016년 대선에서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국 여론조사에서 앞섰지만 결국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배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국적으로 근소한 차이라 하더라도 변동주에서의 승리가 대선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끌었던 민주당 연합을 복구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흑인 유권자와 라틴계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30세 미만의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 점이 해리스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 구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이번 여론조사는
그녀가 독자적인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며 대선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주요 변동주에서의 승리가 결국 대선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